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어렵고 낯설기만 했던 것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되게 연구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시대 흐름에 맞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어른들의 MZ시대 생존기. 배움엔 끝이 없다. MZ시대를 사는 노력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의 노인복지관. 평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어르신들. 오늘 예정된 강의는 특히 신청 문의가 쇄도했다는데요. 영화 보러 갔는데도 무슨 시니를 찍어야 되고 그 주민등록도 내가 해야 되고 굉장히 너무 복잡한 거라. 거기 앉아서 전부 다 이 컴퓨터로 시키니까 우리는 그걸 할 줄 몰라서 젊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배울 거는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가고 우리 나이가 있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저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배우러 온 것은 바로 키오스크, 무인정보 단말기 사용법입니다. 관공서부터 식당까지 요즘 키오스크가 보편화되고 있죠. 사람은 없고 뭐해? 저 키오스크 가서 주문하세요 이러죠. 그래 뒤쳐다보니 키오스크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있던가요? 기계가 있는 거 기계. 이름이 뭐라고요? 키오스크. 지금 어르신들은 이제 책을 보는 세대다 보니까 화면이 큰 화면에 글자를 잘 안 보여요. 실습과 반복 연습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 종업원도 없고 뭐 어디다 시키지? 어머니 여기서 예. 이걸로 주문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고 나 생전 처음 보는데요. 사람이 아닌 기계로 주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이 글씨가 이렇게 작아갖고 뭐라고 써놨는 거 알 수가 있나 이거? 글씨가 이렇게 키오스크와 작게 씨름하다 나와가지고 보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어느새 뒤로 줄선 사람들의 당황했던 순간들. 키오스크가 보편화되면서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의 자신감이 위축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교실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먼저 모바일 도우미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미리 체험해봅니다. 지금 어디로? 안과. 예. 대기가 긴 병원 방문도 핸드폰으로 미리 접수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굉장히 수월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힘듭니다. 저는 힘들어. 한 수십 번 해야지. 왜냐하면 어플에 깔려 있는 거 그거는 순서는 알지만은 대충은 알지만은 직접 부닥쳐 봐야 되니까 또 이 어플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키오스크 체험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연습할 수 있도록 체험 기계를 갖춘 공공기관과 복지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밌었다. 문 처음에 가자. 정문 한 통 깨버려. 정문. 이거 정문 한 통. 아 복잡해라. 이게 뭐야? 이 걷자지 수십 가지니까 너무 많은데 뭐 포함. 이런 체험들이 정말 도움이 되죠. 또냐? 이거 아까 했는데 왜 그러냐? 뒷자리 번호 이건 이제 읽어보시라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있죠? 예, 다 예.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 예. 세대 구성사요 포함할 건지. 키오스크 수업이 벌써 2번째라는 어르신. 할 때마다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할 예정입니다. 배워야 산다. 변화하는 세상을 즐겁게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아니 힘들어.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떼줬는데 여기는 내가 직접 다 누질러요. 손으로. 이게 좀 불편한 점이. 그래도 자주 하면 도움 되겠죠? 그렇지요. 각자가 필요한 것만 누질러면 되니까 돌아가면 될 것 같네요. 좋은 경험했습니다. 연습을 했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복지관 친구분들과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요. 두근반 세근반 키오스크 앞에 서봅니다. 이거 버거만 먹어. 버거만 예. 포테이토 칩 이런 거 먹지 말고 예. 그럼 뭘 먹는 다음 눌리라 다음. 아니지 이거 하나 해야 건데. 안 해도 된다니까.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쉽지 않죠. 음료. 음료 물래요. 콜라 하나. 음료까지 선택하고 나면 우여곡절 끝에 햄버거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포장 주문한 버거 세트가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의 오늘 미션 성공! 뿌듯하시죠? 남포동에 가서 식당에 맥주도 시키고 뭐 파스타도 시키고 한 그거를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얻어먹어봐서 그거 실전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내가 한번 너가 시켜줄게 하고 내가 한번 쏘게 하고 데리고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음은 부산 금정구를 찾았습니다. 오늘 모인 분들은 4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층으로 MZ라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이셨는데요. MBTI 뭐예요? 저도 아이.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 젊은이들은 이걸 가지고 또 결혼 상대로 또 정한다 요즘 합니다. 확실히 MBTI 그렇죠. MZ세대를 찐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이신 금정구의 매력적인 신중년 분들이십니다. 신중년 분들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해 꼰대라는 소리를 들리기도 하죠. MZ세대와의 소통 대화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화의 기술을 익히고자 합니다. 그렇죠. 세대 소통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런 강좌도 있네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 MZ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강의가 일반인 대상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소통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뭐 줄임말을 쓴다든지 신조어를 쓴다든지 저희 아들님이 나 갓생할 거야. 갓생 맞나요? 갓생할 거야라고 했는데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와 생각. 신조어를 배우고 대화법을 연습한 수업은 MZ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됐다는데요. 얘기했는데 저는 한식도 좋아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는 것,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이야기가 들어오죠. MZ 세대가 말의 특징이 굉장히 짧죠, 굵죠, 명확하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죠? 선생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저는 습관이 주로 이제 운동에 관한 건데 그 운동 중에서도 이제 탁구 치는 거. 평소 습관을 물어봤을 뿐인데 점점 말씀이 길어지죠? 젊은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선생님 지금 되게 엄청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요. 지금 너무 좋은데, 그죠? 그 약간 말랑어를 만들려면 짧고 굵게 가려면 덜 친절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나는 정리정돈에 조금 진심이거든요. 네, 왜요? 한 부분이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많이 한다는 건 아니고 네. 조금씩 하고 나면 네. 본래의 나로 돌아와요. 여기가 잠시만.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해보는군요.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다. 그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뭔 말인지 알겠다 생각이 들면 말이 정리가 잘 된 거예요. MZ 세대들이 꼰대라 하잖아요. 네. 꼰대의 첫 번째 조건이 뭔데요? 내가 원하지 않은 걸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말을 딱 하다 보면 꼰대 대놓고 꼰대 이렇게 할 수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당황스럽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혀야지. 네가 내를 꼰대라고 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라 해. 잔소리를 안 들리면 어찌해야 되겠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소통 아닙니까? 야. 저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말문을 닫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 맞아요. MZ세대들의 놀이 문화를 이해해볼 시간입니다. 20억 일괄로 받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 1,000만 원 받기 밸런스 게임 저런 걸 왜 하는 거야가 아닌 직접 해보며 재미를 느껴봅니다. 재투자를 해서 불릴 거야. 아무도 나에게 20억을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재밌어요. 생각나면 재밌어. 이걸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년 내내 여름, 1년 내내 겨울. 나 한번 대답해보겠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1년 내내 여름. 여름! 왜죠? 저는 추위에 약합니다. 내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보여요. 선생님 내의 없으시대요. 선생님 겨울 싫으시대요. 추위 많이 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요것도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놀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네요. 자녀와의 소통을 원하는 분들부터 도대체 MZ가 누구야 하고 모인 분들까지
독립적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장점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내가 그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보다 그런 마음 자세보다 내가 너를 모르니까 네가 나를 좀 알려도 하는 그 베이스를 깔고 대화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걸 느꼈어요. 와서. 마지막으로 부산 근교의 한 교육원을 찾았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인데도 자기 개발을 위해 수업을 듣는 교육생들이 많은데요. 성공.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아저씨 한 분. 무언가 즐거워 보이는 표정인데 게임이라도 하는 걸까요? 성공. 게임 드론 아니고요. 연습인가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곳은 무인 비행장치 드론 전문 교육원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드론 전문가를 꿈꾸는 신중년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무게 150kg에 달하는 일종 산업용 드론부터 완구, 스포츠용까지 드론의 종류와 쓰임도 다양한데요. 그에 맞는 전문 교육도 필수입니다. 교육생 중에 30% 정도가 중년 분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이 오신 이유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많이 오십니다. 항공방제업, 그리고 항공촬영업, 그리고 시설물 점검이나 산불 감시, 실종자 수색 등 업무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 취득이 꼭 필요한데요. 기체에 대한 공부부터 비행 전반에 대한 이해까지 그야말로 드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배터리를 기체에 장착하려고 합니다. 기체 결함이나 환경 요인으로 인한 충돌, 낙하 사고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비행 전에 세심한 점검은 필수겠죠. 25.1 이상무, 로터 이상무, 모터 이상무, 스키드 이상무, 메인프레임 이상무. 아무래도 비행 기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수칙들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돼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셔서 생소하시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몇 번만 숙지하셔서 금방금방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격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 네, 긴장 푸셨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 왼손으로 이륙하겠습니다. 이륙. 좀 셉니다. 첫 도로 주행만큼이나 긴장된 순간입니다. 네, 올려놓고는 위치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주 코스가 제일 힘든 코스이기 때문에 손에 힘 와, 빼시고요. 이거 아시겠죠? 긴장감이요.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실시, 원조 비행 실시. 네. 퇴직을 앞두고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은 항상 어렵고 낯선데요. 그럼에도 그간의 인생 경력만큼 묵묵히 또 노련하게 헤쳐나가실 겁니다. 어르신 너무 깔끔하게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감이 굉장히 부드러우신데요?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들어. 바람 많이 부는데 진짜 잘하십니다. 젊은 세대들과 같이 쌓이게 되면은 제가 젊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거를 도전하게 되는데 이 드론을 함으로 인해 갖고 뭐 촬영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은 컴퓨터도 많이 배우게 되고 자꾸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게 저는 즐거워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그 시대에 맞춰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새로운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 그 끝없는 배움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MZ세대와 함께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르신 그리고 신중년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키오스크 교실 어르신들 보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더 편하라고 만든 디지털 혁신들이
오히려 디지털에 이제 소외자를 낳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보듬어주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또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힘을 내서 파이팅 넘치게 하니까 네.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처음에는 이 키오스크 사용법도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강의가 너무나 신선했어요. 근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강의 요청이 참 많다고요? 맞습니다. 요즘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을 주제로 한 기사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보셨던 소통 강의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에 대한 삶의 태도 또 주장 방법도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오늘 만나본 키오스크 교실이나 또 소통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가까운 평생학습관과 복지관에서 이용해 볼 수 네. 있는데요. 방문 전에 이런 강의들이 있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